2026년 2월 11일 밤 대한민국 사법부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국회 법사위에서 사법개혁 3대 입법이 전격 통과된 건데요.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확정 판결을 헌재가 다시 뒤집으며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판사를 감옥에 보내는 법안들이죠. 누군가는 법치주의의 종말이라 비명을 지르고 누군가는 썩은 사법부를 도려낼 마지막 기회라 환호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14명에서 26명으로 사법민주화인가? 사법장악인가? 이건 계열타를 쓴 명백한 사법장악이에요. 과거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대법원을 무력화하려고 대법관 수를 늘리려 했던 코트패킹 시도가 있었죠. 지금 우리 국회가 추진하는 증원안이 바로 그 현대판 변종이에요. 대법원은 법 해석의 최종 보루인데 인원이 이렇게 갑자기 많아지면 판결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인적 구성이에요. 한꺼번에 12명의 대법관을 새로 뽑게 되면 결국 현재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물들로 대법원이 도배될 게 불보듯 뻔하죠.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다수결로 판결을 내리는 정치법원이 탄생하는 순간 소수자의 권익보호라는 사법부 본연의 기능은 마비될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처한 현실을 보세요. 2025년 기준으로 민사 1심 평균 소요기간이 510일을 넘겼어요. 대법원 상고 사건은 연간 5만 건이 넘어가는데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수천 건을 처리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국민들은 재판 한번 받으려고 몇 년을 피말리며 기다리고 있어요. 재판 지연은 곧 정의의 부재예요. 인원을 늘려야만 전문 분야별로 깊이 있는 심리가 가능해지고 사건 처리 속도도 빨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왜 대법관의 인적 구성이 다양해지는 것을 장악이라고만 보시나요? 그동안 우리 대법원은 특정 학교 출신 50대 남성 법관 위주의 엘리트주의에 갇혀 있었어요. 26명으로 늘어난 대법원에는 노동계, 여성계, 소수자 인권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가 담길 수 있어요. 사법부 권위 수호냐, 재판권 보장이냐의 충돌이네요. 다음 라운드 가요. 재판 지연 500일 넘게 걸리는 1심. 인원 늘리면 해결될까? 재판 지연의 원인 진단부터 잘못됐어요. 진짜 심각한 병목 현상은 1심과 2심 같은 사실심 재판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판사들이 일주일에 처리해야 하는 판결문 양이 살인적이라 법원을 떠나고 있고 그 빈자리를 메울 숙련된 전문가가 부족한 게 현실이죠. 그런데 대법원 머릿수만 늘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오히려 대법관이 많아지면 대법원 판결의 권위가 낮아지면서 일단 대법원까지 가보자는 상고 남발이 더 심해질 거예요. 결국 대법원 사건은 더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법관 증원이 아니라 1심 판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법원 구조를 개선하는 거예요. 억지로 숫자를 맞춰서 판결을 찍어내겠다는 발상은 사법 서비스의 질을 처참하게 떨어뜨릴 뿐이에요. 그 피해는 결국 재판 당사자인 국민이 보게 됩니다. 대법원은 사법 시스템의 가장 윗단에 있는 댐과 같아요. 댐이 꽉 막혀서 물이 내려가지 않는데 아래쪽 물길만 넓힌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상고심 사건이 폭증한 현재 환경에서 14인 체제를 고집하는 건 구한말 교통체증에 마찰을 고집하는 것과 같아요. 대법원에서 사건이 수년째 계류 중이니 아래 신급 판사들도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기 어려워하죠. 26명으로 늘어난 대법원은 사건을 더 촘촘하게 검토할 수 있고 이는 곧 하급심 판결의 명확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불필요한 상고가 줄어들고 전체적인 재판 속도가 정상화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빠르고 정확한 재판이지 권위 있는 14명의 느린 재판이 아니에요. 대법관 증원은 사법혁신에 피할 수 없는 첫 단추예요. 인력 확충의 효율성을 두고 두 분의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네요.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넘어가 보죠. 재판 소환제 대법원 판결도 뒤집는 사심제. 기본권인가? 법적 안정성 파괴인가? 이건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에요. 우리 헌법상 최고법원은 엄연히 대법원인데 헌재가 상황 노릇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판결이 확정되어도 헌재로 가면 끝이 안 나는 사실상의 사심제예요. 판결이 확정되어도 결과가 바뀔 수 있다면 법적 안정성은 파괴되고 온 국민이 무한 소송의 늪에 빠지게 될 거예요. 사회적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하죠. 이건 사법부를 두 개로 쪼개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구조예요. 헌재가 대법원 위에 군림하게 되면 법원 판결은 그저 헌재로 가기 위한 통과 의뢰로 전락할 거예요.
국가기관 간의 권한 침범을 넘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무너뜨리는 이 시도는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할 뿐이에요. 법적 안정성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예요. 대법원이 항상 옳던가요? 과거 사법살인이나 여러 오판 사례를 보세요. 법원이 법을 잘못 해석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헌재는 헌법의 수호자예요. 법원의 판결 역시 국가 권력의 행사인데 왜 판결만 헌법 소원의 대상에서 빠져야 하죠? 독일 등 많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재판 소원을 인정하고 있어요. 대법원 판결이라 하더라도 잘못됐다면 당연히 헌재가 바로 잡아줘야 정의가 바로 섭니다. 이건 권력기관끼리의 기싸움이 아니에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마지막 비상구를 하나 더 만드는 일이죠. 최고 법원의 위상이냐, 기본권 구제를 위한 이중 감시냐의 대결이네요. 법외국제 판사도 잘못하면 감옥 간다? 책임인가? 판결 협박인가? 법외국제 신설은 판사들에게 내 입맛에 맞게 판결하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에요.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사의 고도의 양심적 판단이에요. 그런데 그 판단이 사후에 법을 왜곡했다는 주관적인 잣대로 처벌 대상이 된다면 어느 판사가 소신 있게 판결할 수 있겠어요? 특히 정치적 갈등이 심한 사건에서 지는 쪽이 판사를 고소고발하는 일이 일상화될 거예요. 이건 판사의 손을 묶고 입을 막는 행위예요.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해서 결국 정치 권력이나 다수의 대중 독재에 순응하게 만들려는 아주 비겁한 수단이죠. 판사가 판결로 보복당하는 나라에서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까요? 잘못된 판결은 상소제도로 바로잡아야지 판사를 형사처벌하는 방식은 인치국가로 가는 직행열차일 뿐이에요. 그동안 판사들이 누려온 무소불위의 특권과 무책임함을 국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해요. 법을 수호해야 할 판사가 고의로 법리를 비틀어서 누군가의 인생을 망쳤다면 왜 판사만 처벌받지 않아야 하죠? 검사는 공소권을 남용하면 책임을 묻고 의사는 의료사고를 내면 책임을 지는데 왜 판사만 성역으로 존재해야 하나요? 법의 곡제는 판사를 괴롭히기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의 무게만큼 책임을 지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예요. 소신 있는 판결과 고의적인 법 왜곡은 엄연히 다릅니다. 전관 예우나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구분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형사적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해요.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법의 곡제는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백신이에요. 독립성 훼손이냐, 권력 남용 방지냐. 이제 마지막 라운드예요. 입법 의도 사법개혁의 완성인가? 특정인을 위한 방탄 입법인가? 이제 본질을 이야기해보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 세 가지 법안을 한꺼번에 밀어붙이는 걸까요? 2026년 현재 특정 정치인을 향한 사법부의 판단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확정 판결을 헌재에서 뒤집을 통로를 열고 대법관 인적 구성을 바꾸고 판사들을 처벌법으로 압박하는 이 모든 과정이 거대한 방탄 프로젝트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어요. 이건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실제로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해체하고 사법부를 입법부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정치적 술수예요. 역사는 오늘을 기록할 거예요. 민주주의의 보루여야 할 의회가 자신들의 리더를 지키기 위해 헌법 가치를 어떻게 유린했는지를요. 특정 개인을 언급하며 개혁의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사법개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이 간절히 원해왔던 수건 사업이에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오만함과 폐쇄성을 국민들은 똑똑히 목격했어요. 지금의 입법은 특정인을 위한 방탄이 아니라 기득권 법조 카르텔이 쌓아올린 벽을 허물고 국민에게 사법주권을 돌려주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에요. 왜 사법부만 성역이어야 합니까? 왜 판사만 견제받지 않아야 합니까? 지금 이 개혁을 멈추면 우리는 다시는 사법부를 변화시킬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고 국민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에요. 자, 여러분, 양쪽 말씀 다 들어보셨죠?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미스터 블랙 편이든 미스터 화이트 편이든 아니면 중간 어디쯤이든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흑백 논리사였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